네,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주요 법안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된 3월 회기에서 이어갑니다. 최대 의제는 대미투자특별법인데요. 특유활동 기한이 9일까지인 만큼 여야는 시한 내 합의안 도출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예정입니다. 특히 행정통합 등 의제를 두고는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격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3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행정통합특별법, 대구 경북하고 충남 대전 통합 법안 처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특히 오늘부터 9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가. 네. 그래서 3월 임시국회 초반에 좀 논의의 속도가 좀 나야 될 텐데 아직까지 좀 평행선을 달리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걸 요청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반대해가지고 원래는 광주 전남 통합할 때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국민의힘 의견이 나눠져가지고 서로 일치를 못하는 바람에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의원들끼리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지방의회에 있는 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도 반발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양쪽에 경북과 대구를 합치려면 모든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걸 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국회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하나의 도시로 합치는 건데 양쪽에 있는 주민들이 다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이걸 해결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 수렴도 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해서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충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하자고 했던 곳입니다. 갑자기 이거 행정통합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반대를 해요. 거기 있는 지자체장들이, 국민의힘 출신의 지자체장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그러면 충남 대전 안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 대전, 그다음에 대구 경북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의견을 좀 모아야 된다. 그쪽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반대하셨으니까 이제 하겠다고 다시 말씀을 하시려면 의견들이 일치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종합해서 와야만 통과가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표결을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네. 그런 점들이 민주당의 의견인 거죠. 예, 의견을 좀 하나로 좀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대구 경북통합법은 처리하자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의견 다 모아져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요구를 다 수용했습니다. 예. 필버도 중단했고 그리고 대구시 경북도의회에서 동의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당론으로 이것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부 시군구의회가 반대한다. 그래서 법사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고 또 대전 충남 통합법과 함께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더 거기에다가 대국민 사과까지 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입법권 남용이고 형평성이 없고 TK 통합 발목 잡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아무리 정권을 민주당 지지층이 줬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TK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왜 국민의힘이 뭐 충청하고 그리고 TK 통합법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주민 동의를 먼저 하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포괄적으로. 두 번째는 그리고 형평성에 있어서 국가 사무 이전이라든가 재정 지원, 의무 조항 이런 것들을 호남 특별법과 똑같이 해야 된다. 예. 여기에는 20조 지원, 수도 지위, 교육자치 특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특례법과 지금 TK 특례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입법권 남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 당론으로 다 정해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광주 전론도 했기 때문에 TK 통합법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1차 시한으로 정한 게 다음 주 목요일 12일까지 이제 10일 본회의에서 하자는 건데 일주일 사이에 이제 어떻게 논의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중동 사태로 국제 경제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기재위, 재경위, 그리고 외통위,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재계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대차, 삼성전자, 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등의 이제 관계자들하고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이제 듣고 대책을 논의하고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의 이제 빠른 처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청을 하고 뭐 그런 논의들이 오간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왜냐면 재계가 이제 이번 이란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다행히 참 신기한 거 특이한 게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요. 예. 대통령의 매직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재계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국회의 역할이죠.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국회가 재계에서 예를 들면 입법적으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직접 재계에 있는 분들에게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데 국회가 함께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의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나온 얘기들, 재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국회가 이런 부분을 좀 도와달라고 했던 부분들을 잘 청취해서 입법 활동에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재계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든 아니면 입법부든 국회든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 지원이라든지 추가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여러 그 상임위들 관련 상임위들이 함께 재계 인사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재계도 저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이재명 정부나 아니면 국회에 대한 신뢰감이 더 커질 겁니다. 네. 국민들도 좀 불안감을 털고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만남은 대단히 의미 있고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성호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한쪽으로는 입법 폭주를 하고 다수당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법 파괴라든가 악법 3법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에서까지 이거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여당과 야당이 대화 타협하자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뭐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민주당 일방 주도로 해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 폭주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 경제와 안보는 불확실성 블랙홀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경제 얘기를 보면 17일 만에 최고 1,506원까지 환율이 치솟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상당히 블랙홀 그리고 사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될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은 야당과 협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만 필요할 때 그리고 뭐 대미 투자 뭐 특별법이라든가 뭐 조약에 준하는 그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할 때만 야당한테 같이 하자.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필요한 것은 그냥 일방 독주로 처리하고 뭐 법사위라든가 국회 본회의 뭐 뚝딱 해서 며칠 만에 끝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합리성이 결여된 그런 민주당의 그리고 집권 여당의 행태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부터 먼저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을 해라. 국민의 50%가 보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대미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여당과 야당이 대화 토론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정당 소식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6.3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 여야 모두 공천 이제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상당히 그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에 단수 공천을 했고 앞서서 이제 우상호 전 수석을 강원지사에 단수 공천을 했고 경선 룰 속속 확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계파 갈등이라든지 또 현역 단체장 뭐 용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야의 지금 공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죠. 구인난을 겪고 있다잖아요.
나오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판세나 구도를 보면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당선 가능성이 높다면 서로 나오려고 하겠죠. 경쟁이 심해지고. 네. 근데 반대로 민주당은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컷오프도 해야 되고 이제 경선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인데 민주당은 원래 절차대로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쯤 이제 왜냐면 이제 선거운동이 D-90일이잖아요. 네. 빨리빨리 시작해야만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뭐 착오 없이 절차에 맞게 쭉쭉 진행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개파 갈등이죠. 그리고 장동혁 지금 대표가 갖고 있는 이 태도나 생각이 윤 어게인과 함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후보로 나오려고 하거나 아니면 출마 의사가 있었던 분들도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지방선거를 치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열심히 싸워야 되겠지만 예. 국민의힘이 정말로 국민의 신뢰 또는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윤핵인 세력과 결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다. 그리고 공천이나 아니면 이 경선 과정에도 상당히 큰 부작용과 갈등 요소가 나올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예측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제 지선 앞두고서 내부 갈등이 더 격화되고 커지지 않을 거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장 후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이제 D-90일인데 공천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공천 속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공천이 이제 11일까지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예. 물론 민주당도 과거에 정말 난파선처럼 돼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연민의정을 느낄 때도 있었는데 예. 이것이 정치 상황이 여당 과당이 바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마찬가지로 두 번의 탄핵 그리고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윤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총선 참패, 대선 패배 예. 이런 것을 겪으면서 난파선이 된 건 맞습니다. 그만큼 보수 정당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네. 새로운 대안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난파선에는 사공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각자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절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각자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파선은 선장이 많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멋있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이 과정에 있었던 이런 회초리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공천 국면에 들어가서 4월부터는 공천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여당은 그동안 공격적인 거고 그리고 여유로운 아주 부잣집에서 했기 때문에 여유롭게 지금 공천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 난파선을 추스리면서 다시 공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양직차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4월이나 5월 되면은 향후 어떤 선거의 방향이 그리고 국민적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혼란을 수습하고 전열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고요. 오늘 국무회에서는 사법 3법을 비롯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그 여권에서는 이제 특히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어제는 탄핵 공청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공청회를 열고 압박수위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야당에서는 이제 3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이제 그동안 견제해왔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반발의 어떤 수위도 더 이제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맞고요. 예. 다만 이걸 당장 추진할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저는 속도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들 개개인이나 몇몇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런 부분들이 토론에서 있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기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많은 민주당 내에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니까 사퇴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이제 본인이 사퇴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 것인데 예. 그러나 이제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그래도 사법부의 수장이잖아요.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탄핵을 그냥 시작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의원들 차원에서 예컨대 본인들이 토론을 하고 이런 걸 국회에서 막을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그런 범여권 의원들 그렇죠. 네네. 예, 보험 여건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청회 차원에서 한 것이고 거기서 민주당의 당론이거나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은 전혀 아니란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뭐 탄핵을 추진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명확히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불신을 조장하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걸 사법부가 좀 깊이 고민해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법 개정안 의결은 우리 주식시장이 더 투명해지고 또 기업의 운영이 투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예.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지금 뭐 이틀 정도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상법 개정안이라고 생각하기 3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이번 마지막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일반 개인 주주들 있잖아요. 개미라고 보통 표현되는 이런 분들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명한 기업 운영의 기반이 되고 그것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돈들이 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 또 외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제 이런 3법 개정안 통과 아니면 사법개혁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행정통합법은 통과되고.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착 사실은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서 예.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지지하는 지지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더 탄력을 받아서 정책 추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국무회의 사법 3법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면 향후에 어떤 투쟁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정치학자 액튼경은 예.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얘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 특히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견제하는 그런 수단을 해왔는데 민주당이 의회 폭거로 인해서 사법 파괴 3법을 지금 통과시켰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청와대까지 걸어서 도보행진을 하면서 항의 시위도 했고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도 열고 오늘 아침에도 집회가 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무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러면서 통과시키면서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사법 쿠데타, 사법 장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모를 겁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이 저런 걸 통과하는데 왜 통과할까? 그렇게 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체감으로 오는 것은 몇 개월 뒤입니다. 몇 네. 개월 뒤에 예를 들어 재판이 길어지고 대법원에서 하면 또 헌재까지 가야 되고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 그런 것들을 체감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국민적인 역풍은 불지 않지만 이것이 국민들이 앞으로 이 법에 대해서 어떤 법 생활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상당히 큰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아직 브레이크 없는 권력이 질주하는 민주당의 모습, 민주당 정권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3차 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본주의 어떤 근본적인 원리를 지금 역으로 퇴행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통제식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본주의 논리에 반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헌법적인 논리에도 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려가 현실이 될지 우려가 기후가 될지 앞으로 좀 잘 지켜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